엄마, 겨우 칠순잔치 안 해줬다고 그러시는 게 말이 돼요? 오빠 말 좀 들으세요. 이러시는 거 보면 진짜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 다 제쳐두고 자선사업가라도 되시겠다는 건가요? 엄마 돈은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 결정했어. 안녕하세요. 올해 70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 부산 영도구에서 분식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그 작은 가게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며 두 아이를 키워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같이 장사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앞두고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제안했을 때의 그 설렘과 알고 보니 그것이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배신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식들은 제 통장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 칠순잔치에는 오지도 않았던 그들이 재산 이야기에는 달려왔고 저는 그것을 완벽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네 떡볶이 맛은 영도구에서 제일이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집이 어디 있다고. 길게는 30년도 넘게 찾아주시던 단골 손님들의 말씀에 늘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난 후부터는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위로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순자야,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그 가게는 단순한 장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때론 힘들어도 이를 악물며 버텨온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예전처럼 단골 손님들이 들르셔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할 때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몇 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순자 씨, 혼자서 어떻게 애들 둘을 다 키우려고. 이웃들의 걱정 섞인 말에도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쓰러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네 떡볶이는 정말 맛있어요. 이 맛에 우리 애들이 학원 다녀오면서 꼭 들르나 봐. 손님들의 칭찬이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지만 공부에 전념하라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때 잠시 방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게 서러웠던 걸까요? 하지만 그 시기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는 더 철이 들어 스스로 공부하며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에 보내고 나니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게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온몸이 쑤셨지만 자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딸은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아왔을 때 아이들 얼굴에 피어난 자부심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은 후로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고 전화도 필요할 때만 왔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 이제는 어린 시절 오던 손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던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것이 몇 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 도움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승진하면서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한데. 아들은 종종 돈 이야기를 꺼냈고 그때마다 보태주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더 바빠졌다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아이를 봐달라고 맡기러 올 때면 반가워서 얼른 가게 문을 닫고 손주를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야간 근무라서 내일도 봐주실 수 있죠? 그렇게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왔고 저는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귀가하는 길이면 문득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순자야, 자식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웃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가게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도움을 청할까 싶어 돈도 더 모아두어야 했고 무엇보다 이 가게가 있어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도 꼬박꼬박 모아두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둔 그 돈은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통장에는 3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그건 모두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단골 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찾아오냐고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었지만 정작 저와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 우리 나이에도 행복해야 해.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는 것도 좋지만.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로만 살았지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칠순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작 제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단골 손님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반가웠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칠순잔치 대신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평소 필요할 때가 아니면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어머니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위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꺼내든 여행 견적서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4박 5일 유럽 여행인데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으로 충분하잖아요.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남아있을 거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과 미리 짜고 있었던 듯 딸도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예약금도 걸어뒀다며 어서 통장을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왕 가는 거 확실하게 예약해야죠. 예약금 300만 원 정도 먼저 걸어뒀어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자식들의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통장 관리해드릴게요. 여행 경비도 있고 하니까.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까지. 자식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마치 당연한 듯이 말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갑자기 내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관리해드려요.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자식들에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평생 그들을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모아온 제가 이제는 그 돈조차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는 제가 할게요. 여행 경비도 있고 앞으로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라도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아들도 동생의 편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핑계였던 걸까요? 결국 제 통장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걸까요?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해준다는 말 속의 숨은 진심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사 직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제 의사는 여전히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예약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제가 어머니가 아닌 그저 돈줄로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밤중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단골 손님이었던 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니? 무슨 일 있는 게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할머니 앞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칠순잔치 대신 해외여행을 제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까지.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되나? 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통장 잔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보험금까지.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행사에서 재촉하는데 통장 좀 가져다 주세요. 아들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이제는 예약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통장만 주시면 돼요. 딸마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2억, 제가 평생 모은 돈 1억 5천. 이 돈은 제가 죽은 뒤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그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져가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해요. 매일 반복되는 자식들의 말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은 절대로 줄 수 없다. 마침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 돈 관리하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전화로 울먹이며 재촉했습니다. 엄마, 이제 예약금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요.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여행사에서. 자식들의 재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여행사 직원과 함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약금 문제로 곤란하다며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회사에서 휴가도 다 냈는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동의도 없이 이미 모든 걸 진행해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위약금 문제를 빌미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의 모습일까요?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에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건데. 딸의 말 속에 숨은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 핑계로 제 전 재산을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복지관이었지만 이날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힘없이 복지관 문을 열자 복지관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평소와 달리 말없이 앉아있던 제 모습이 이상했던 걸까요? 친구 박영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 키우며 고생한 이야기, 늙어갈수록 서운해지는 일들.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통장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순자야, 절대 넘겨주면 안 돼. 우리가 순자 씨 칠순잔치 준비해 줄게요. 가족들보다 더 따뜻한 잔치가 될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제 생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지만 이분들은 진심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 주려 했습니다. 매주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독거노인을 방문하면서 쌓아온 정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친구들은 칠순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현수막을 주문하고 또 누군가는 음식 준비를 자청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처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칠순잔치를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시간 되면 와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읽음 표시뿐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복지관을 다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미소에서 위로를 받았고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칠순잔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매일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야, 이번에는 내가 음식 만들지 말고 앉아서 대접받기만 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매일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아들, 딸도 올 거야? 연락은 했어? 친구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잔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편하게 있어. 이런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매주 함께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도시락을 만들면서 쌓아온 정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잔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제 칠순잔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락을 전해드리던 분들이 오히려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정을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큰 날을 함께 축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없는 것이 더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미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칠순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복지관 당당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이 가득 찼고 벽에는 예쁜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순자야, 오늘만큼은 주인공처럼 예쁘게 꾸미고 나와. 복지관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는데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앞치마 두르고 살아온 제가 오늘은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순자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강당에 들어서자 도시락 배달을 받으시던 어르신들까지 모두 와 계셨습니다. 매주 찾아뵙던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연락 없어?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이내 진정한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처음으로 대접받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셨고 어르신들도 한 분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식들 없는 칠순잔치였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보니 여전히 자식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럽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더 소중한 인연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복지관 회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당 한쪽에 마련된 자리로 가보니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순자씨,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요.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순자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는 순자 씨가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복지관의 전임 봉사자로 와주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시작하라는 말씀 같았습니다. 가게도 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문득 이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들러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가 이제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지켜야 할 곳이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 선택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일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참 밝아 보여요. 봉사활동이 이렇게 좋은 약이었네요. 복지관 관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매일 만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눈빛,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만든 도시락을 받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 순자 씨, 우리 복지관의 자랑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이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재산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며 이 돈이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복지관 근처 법률사무소를 발견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이 돈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섰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과 함께한 칠순잔치가 끝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제 재산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을 복지관과 보육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부 기부하신다는 건가요? 네, 80%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매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넘게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요일마다 찾아가는 보육원의 아이들도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제 손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순수한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희망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통해 제 결정을 전해 들었던 모양입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거친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자식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요?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딸도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불효했다고 이러세요?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때도 오지 않았던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에는 이렇게 달려온 것을 보며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애원하듯, 때로는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요.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도 정리하고 앞으로는 복지관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였습니다. 자식들의 반발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를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서글펐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사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제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도시락을 전달할 때면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진심, 어린 마음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느끼는 행복이 자식들의 인정을 바라며 살았던 지난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기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의 80%를 복지관과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한 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위협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매달 찾아뵐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자식들의 거짓된 효도보다 더 값져 보였습니다. 매주 보육원을 찾을 때마다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나와 안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로지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복지관 관장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리자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 기부금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보육원 원장님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런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재산 기부 절차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자식들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자식들한테 좀 줘야 하지 않겠니? 올케언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다 제쳐두고 기부를 한다는 건 이러다가 자식들이랑 영영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찾지도 않을 자식들을 위해 제 노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긴 시간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시간들, 손님들과 정을 나누었던 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때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진 결정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기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복지관 관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순자 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시락을 받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지난번에 봤어요. 도시락 배달하시는 모습을. 엄마, 우리도 함께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딸아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대하는 제 모습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도시락 배달, 주말에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틈틈이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도 수줍어하던 딸도 이제는 봉사활동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몰랐네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자식들과의 관계.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잘 되는 것만이 제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앞두고 겪은 일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인연들은 제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의견까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